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3회차. 이번 회차는 이제 오랜만에 유럽 리그 시작되고 첫 주중 회차가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경기 종료 후에 저희가 이제 분석 시간 그리고 스튜디오 녹화 편집 이런 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가 승부처 녹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43회차 주말 경기 회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스올로와 AC 밀란 경기인데요. 사스올로는 스페치아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주말에 강력한 공격력에 비해서 좀 빈약한 수비력을 지적받았던 사스올로는 이번 시즌 비슷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반면 캐시아가 팀을 떠났지만 이 더케텔라러가 합류하면서 공격 작업이 원활해진 AC 밀란은 볼로냐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개막 후 3경기에서 2승 1무로 이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은 최근 2년간 맞대결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원정팀이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가 이제 사스올로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밀란의 승리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데이터적인 변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AC 밀란의 전력이 확실히 더 안정적인 측면이 크죠. 다만 변수가 있다면 AC 밀란은 이제 4일 뒤에 돌아오는 주말에 이제 밀란 더비를 대비할 수도 있거든요. AC 밀란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즌 초반이고 이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기 전인 만큼 이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로테이션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사스올로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탈과 이제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은 팀 공격의 핵심 자원인 자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 맨시티 원정을 치렀죠. 그럼에도 전반 2대0으로 앞서가면서 다시 한번 또 이변을 연출하나 했는데 후반 들어 상대 공격 전개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2대4로 역전패했죠. 비록 경기 결과는 패하긴 했는데 올 시즌 이 크리스탈의 경기력이 범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트포드 역시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기대 골값에 비해 그러니까 공격 빈도에 비해서 좀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죠.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의 승리와 좀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브랜트포드가 승격 후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두 팀이 0대0 무승부로 그쳤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풀어가는 팀인 만큼 중원에서 이제 거친 싸움이 펼쳐졌었죠. 이번 경기도 중원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중 경기로 치러지는 만큼 휴식일이 짧았으니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크리스탈이 흐름상 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만 크리스탈은 자아가 다리 부상으로 최근 리그컵 포함해서 2경기 엔트리에 빠졌는데 최근에는 이 첼시 이적 링크까지 뜨면서 출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영국 현지 보도상으로는 이번 주중 경기 엔트리에 포함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 보이네요. 자아의 공백이 크긴 하겠지만 뭐 에제나 아유, 마테타 이런 역습 카드가 충분히 있는 만큼 크리스탈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크리스탈의 승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과 브라이턴의 경기인데요. 돌풍의 승격팀 풀럼은 아스날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후반 아스날의 파생 공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만 반면 맨유, 뉴캐슬, 웨스트햄, 리즈를 상대로 1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은 리그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는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좋은 수비력과 함께 득점력도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득점 능력이 좋은 그로스나 트로사르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비수마의 부재를 맥 알리스터의 포지션 변경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죠. 이번 경기는 풀럼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수비 밸런스가 탄탄한 브라이턴이지만 이 올 시즌 2부 리그 때랑 다르게 풀럼이 그 전술이 바뀌었죠. 선수비 후 역습 패턴 이게 꽤나 정교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리버풀이나 아스널 같은 이 강팀 상대로도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줬죠. 이 최전방 미트로비치의 존재는 브라이튼 수비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 겁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브라이튼이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던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풀럼이 자신들의 홈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풀럼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프와 첼시의 경기인데요. 사우스햄프트는 맨유를 맞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 골 결정력 부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0대1로 패했죠. 확실한 득점원의 부재가 이 팀의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고 공격수 영입 가능성이 이번 주중 경기까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반면 첼시는 이른 시간 갤러거가 퇴장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후반 이 스털링의 멀티골 그리고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 수적 열세에도 레스터에게 2대1 승리를 거뒀죠. 갤러거가 결정하지만 쿨리발리와 이 코바치치 복귀가 예상이 된 만큼 충분히 이 삼선 수비진의 고민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고 첼시는 이 수비 라인에서 전력이 보강되는 만큼 확실히 앞선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더군다나 사우스햄프턴은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2013년 이후 승리가 없고 이 투엘 감독의 첼시를 상대로는 홈 원정 떠나서 아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사우스햄프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몬차의 경기인데요. 로마는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 원정에서 이 전반 선제 실점하면서 고전했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이 수비수 만시니를 빼고 공격수 알샤리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가져왔죠. 결국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동점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몬차는 이 우디네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개막 후 3연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승격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로마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개막 후 3경기 동안 단 1개의 실점만 허용한 로마, 반면에 8개의 실점을 허용한 몬차의 수비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지난 1월 10일 유벤투스와의 홈경기 이후 홈에서 14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승격팀 몬차가 이 반전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 배당도 굉장히 낮게 떨어졌죠. 에이스 로마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리즈와 에버턴의 경기인데요. 리즈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브라이턴의 단단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실패하면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반면 에버턴은 전반 고든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브랜트포드의 파상 공세에 결국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죠. 첼시를 잡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리즈지만 아직은 공격 작업이 세밀함을 좀 다듬어야 하고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흔들렸던 에버턴이지만 지난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였죠. 이번 경기는 리즈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측하는데요. 두 팀 모두 스쿼드의 뎁스가 얇고 이번 경기가 주중에 펼쳐져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만큼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취할 경기인 만큼 이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에버턴이 브라이튼에서 활약했던 무페이를 영입했지만 이 선수 역시 최전방에서 이 타겟형 스타일은 아닌 만큼 리즈 입장에서 이 수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후반 상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리즈 특유의 압박을 통한 역습 한 방에 리즈 쪽으로 경기가 기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리즈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엠폴리와 이 베로나의 경기인데요. 엠폴리는 레츠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비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3경기에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리그 최소 득점 2위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이 피나몬티 이적 공백을 메꾸지 못한 탓으로 보여지네요. 베로나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전반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1대0으로 패배를 당했죠. 감독이 바뀌면 이 지난 시즌과는 팀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서 아직까지는 수비 조직력이 좀 완전하지 않고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공격도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엠폴리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사실상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죠.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엠폴리는 수비 밸런스는 좋은 편이지만 공격력이 빈약하고 이 베로나는 롱볼 전개를 통한 골 결정력은 보여주지만 수비 밸런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서로 장단점이 좀 엇갈리면서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체적인 전력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엠폴리가 홈 경기인 만큼 1대0 정도의 승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엠폴리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라치오의 경기인데요. 삼프도리아는 이 살레르티나 원정에서 충격의 0대4 이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약점으로 지목되던 수비 불안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약한 이 살레르니에게도 4실점이나 했죠. 특히 4실점 모두 수비 라인에서 자신들의 마크맨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점이라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치오는 인터밀란과의 홈경기에서 3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사리 감독 특유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면서 완성을 거뒀죠. 특히 이 오른쪽 측면에서 이 밀라코빅 사비치의 파기력이 살아나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큰 이변 없이 라치오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최근 맞대결에서도 라치오가 3연승 상황인데다가 삼프도리아는 시즌 초반 대량 설전 패배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질적인 수비 불안에 대한 해법을 단기간에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라치오는 인터밀란이라는 이 거함을 잡으면서 이 자신들의 공격 축구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특히 이 라치오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삼프도리아 수비 라인이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경기죠. 삼프도리아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 이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요. 우디네세는 역습을 노리는 팀인 만큼 이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중요한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 선수비 후 역습 이 전술을 활용하는 팀임에도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불안한 편입니다.
피오렌티나의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인데요. 라인도 과감히 끌어올리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선호를 하죠. 다만 이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 비해서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UEFA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느라 연이은 주중 경기 소화로 체력적인 부담감도 꽤나 큰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의 승리와 무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 양팀 서로의 전력은 엇비슷한 상황이고 이 주중 경기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죠. 피오렌티나가 우디네세를 경기력 차원에서는 좀 압도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형국이 되겠지만 득점력이 부진한 만큼 공격 빈도에 비해서 많은 골을 얻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라인을 올린 이 피오렌티나의 뒷공간을 우디네세가 역습으로 공략한다면 승부가 기울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우디네세의 승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리버풀 원정에서 9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리버풀의 이 유기적인 움직임과 압박을 수동적인 형태로 제어하려고 하다가 이 상대의 개인 기량이 무너지면서 9실점이라는 사단이 나버렸죠. 이에 반해 울버햄튼은 홈에서 뉴캐슬을 맞이해 네버스의 시원한 중거리포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경기 막판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황희찬 선수의 클리어링 미스가 이 생막시맹의 원더골로 연결되면서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이 최근 대패로 팀 분위기와 사기가 떨어진 본머스입니다. 물론 상대들이 강팀이었지만 맨시티에게 4실점, 아스널에게도 3실점하면서 이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리던 와중에 무려 9실점이나 해버렸으니 이게 2-3일 사이에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반면 울버햄튼은 골 마무리가 안 되면 이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팀의 조직력이 전체적으로 끈끈하고 특히 미드필드 라인은 정말 그 공수의 조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죠. 울버햄튼이 어렵지 않은 이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죠. 본머스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플롱가의 경기에서 이 진첸코와 파티가 결장하면서 전력 약화가 예상됐지만 이 웨더골의 활약 속에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후 4연승 이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죠.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모두 단단함을 갖춘 상태에다 쉽게 지지하는 이른바 이 위닝 멘탈리티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최악의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유일한 승리는 같은 강등권에서 경쟁 중인 에버튼뿐이었어요. 이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 시즌은 이 두터운 수비 라인을 세우고 후반 막바지 상대의 체력 저하된 타이밍을 공략했던 이 제라드의 날카로운 이 맞춤 전술도 사라졌습니다. 명확한 축구 컨셉조차 보이지 않고 있죠.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아스널의 홈이고 이 양팀이 지난 시즌 맞대결도 모두 아스널의 승리였어요. 에스턴 빌라가 거친 플레이를 통해 아스널의 패스 축구를 좀 묶어내려고 할 텐데 이 팀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아스널 선수들이 충분히 침착하게 벗겨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에스턴 빌라가 이 아스널 상대로 기적을 써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아스널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 3연패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 라운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을 뒤늦게 신고했죠. 하지만 전반전 내내 이 아스턴 빌라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웨스트햄의 첫 골로 기록된 골 역시 에스턴 빌라 선수의 굴절로 연결된 이 행운의 골이었죠. 토트넘은 이 노팅엄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면서 승점을 쌓고 있는데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이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력도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었죠. 후방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경기력 측면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토트넘의 컨테 감독은 이 경기력은 고전하지만 그래도 승점을 꾸준히 쌓는 모습을 이전 팀들에서도 보여줬었고 토트넘이 전력상 우위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점을 쌓긴 했으나 운이 많이 따른 경기였고 아직까지 폼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죠. 다만 웨스트햄이 아직 승리가 리그에서 1승밖에 없었던 팀인 만큼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그 역습 형태의 공세만 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승을 거뒀죠. 최근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토트넘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스페치아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로마를 상대로 블러비치가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그러면서 전반은 우세한 경기력을 펼쳐 보였어요. 다만 너무 빠른 시점부터 경기를 정리하려고 이 수비적으로 내려서다가
AS 로마이 그 에이브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스페치아는 홈에서 사솔로를 상대로 이 바스토니 원더골에 힘입어 전반을 2대1로 앞서갔는데 후반 역시나 그 고질적인 수비 불안이 나타났고 또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호흡 미스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고질적인 수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중원에서의 공격 전개 역시 매끄럽지 못한 스페치아입니다. 이 상대적인 약체 스페치아를 상대로 유벤투스가 홈 경기인데 홈에서 발목을 잡힐 상황은 없을 것 같네요. 유벤투스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레체의 경기인데요. 나폴리는 이전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와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나폴리는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폼이 좋은 오시멘이 지난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막판 오시멘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이 오른쪽에서 로자노 선수의 아쉬운 경기력으로 팀이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민재, 이 라우반의 이 센터백 수비 라인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레체는 엠폴리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레체는 이전 두 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이 효율적인 공격 정도로 득점을 기록했고 근데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은 굉장히 적었고 이 마무리 능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문 근처에서의 이 정확도, 침착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뭐 전력상 나폴리가 상당히 앞서 있고 이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가 이전 경기에서 앞선 경기에서 이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는 좀 골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이 1, 2라운드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승격팀 레체 상대로는 홈에서 큰 이변 없이 승리할 경기로 예상이 되죠. 나폴리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패, 2번 경기 크리스탈의 승무, 3번 경기 풀럼의 승무, 4번 경기 소튼의 패, 5번 경기 로마의 승, 6번 경기 리즈의 승무, 7번 경기 엠폴리의 승무, 8번 경기 삼프도리아의 패, 9번 경기 우디네세의 승무, 10번 경기 본모스의 패, 11번 경기 아스널의 승, 12번 경기 웨스트햄의 무패, 13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 14번 경기 나폴리의 승. 이번 43회차는 대진들이 뭐 특히 세리아 같은 경우는 뭐 전력 편차가 굉장히 큰 경기들이 많이 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좀 무난한 그런 회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43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44회차 역시 저희가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여기가 승부처 녹화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